으로 30대 남성이 위층의 노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한 주간의 사건, 사고 소식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백규정 팀장님, 네. 지금 경기 하남에서 벌어진 일인 것 그렇습니다. 같은데 네. 그러니까 바로 위층에 있는 노부부를 가서 칼로 흉기로 그렇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68세, 67세 부부가 이게 28층 그 아파트인데요. 예. 사실 28층에 있는데 그 밑에 21층 아파트에서 그 노부부가 67세, 68세 부부가 사는데 그 아래층에 20층에 사는 34세 된 남성 직업이 없습니다. 네. 네.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가 봐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노부부가 층간 소음 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근데 자주 다툰 거죠. 오르락내락하면서 층이 한 개 사이니까. 네. 근데 이제 이날은 아주 흉기를 마음 먹고 그때 집에는 아무 가족이 없었습니다. 이 34세 된 그 가해자. 그러니까 이 30살 사세. 피의자도 네, 피의자. 부모랑 같이 사는 네, 근데 예.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후 5시 50분경에 다 외출하고 안 계신 예. 상황에서 예. 이제 이 사안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그 CCTV 포착이 된 게 50분, 오후 5시 50분에 범행을 하고 불과 5분 만에 집으로 내려가서 옷을 갈아입고 피가 묻은 이런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했는데요. 지금 층간소음이 왜 무섭냐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2월 6일 날 서울 동대문 면목동에서 그 설날 전후죠. 예. 그 사실 46세 된 남성이 집에 내연녀 집에 왔다가 네. 그 다음에 아침녘에 막 떠들고 하니까 흉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그리고 또 3살 먹은 아들이 있는 형제 네. 이 32세 된 형제를 둘이 동시에 흉기로 찔러서 사망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 층간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네.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또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나서 끔찍합니다. 예.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문제가 많았고 분란을 갖고 있었던 그 가족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흉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살인을 저질렀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일단 그 위층으로 흉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살인, 그리고 살인 미수 범행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, 하지만 그 당시에 그날 그 순간 욱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. 네. 또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그 여러 차례 그런 분쟁들이 있었고, 계속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, 그날은 정말 꼭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러한 그 살인과 살인 미수의 범행을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요. 네. 또 하나는 혹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이번에 이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참극의 그런 전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. 네. 그 단계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저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아래층 뭐 범인이 특정될 수밖에 없는데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된 거죠. 네. 근데 이 층간소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노인 부부가 무슨 이렇게 뭐 시끄럽게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다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. 그러니까 젊은 네. 사람 같은 경우에 낮에 좀 깨있다가 늦게 잠드는데 노인분 어르신들은 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새벽부터 또 층간소음을 듣게 되고 제 내담자 중에서 층간소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. 그분이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서 요만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될 수 있군요. 네, 그렇게 이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분을 전혀 조금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아래층에 사는 사람의 신경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조심해야 되는 거죠. 네. 예,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어서 건축물을 좀 더 튼튼하게 짓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좀 법적인 어떤 규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부분은 그냥 뭐 조심 살살 걸어라, 애들을 뛰게 하지 말아라, 새벽에는 부스럭거리지 말아라, 뭐 이런 식으로만 행동 대처가 밖에 없으니까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. 백 팀장님, 근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문제와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그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뭐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전혀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. 뭐 사실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조정하는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다 신고를 하시거나 네. 그다음에 층간 소음에 문제가 났을 때 신고하는 곳이 있어요.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
경찰에 그럼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. 경찰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. 경찰에서는 특별히 제재하는 조치가 별로 없어요.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싸워서 뭐 상해나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아니면 예. 욕을 해서 모욕죄가 된다라든가 네.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와가지고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왔다 가거나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왔다 가고 나시면 감정이 또 더 격화돼요.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러한 행태의 싸움이나 어떤 사건이 오히려 나기 더 때문에 증폭시킬 수 사실상 있-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뭐 건축법에도 보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를 하지만 사실 새벽이나 밤이나 잠을 안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소음이 말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데시벨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뭐 40데시벨 이상이면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. 그 또한 또 쉽지가 않거든요.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뭔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현실적으로. 아, 답답하네요.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을까요? 뭐 건물을 물론 층간 그런 그 소음을 좀 줄이는 그런 근데 그것도 좀 좋은 아파트나 그게 가능하지 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는 엄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다가 정원 있는 집으로 뭐 시골로 가기도 하고 네. 1층 집만 아파트 집만 찾아다니는 엄마들이 있는 점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. 그 아이들이 있는 장소, 저도 이제 옆집이나 위층에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가 살 때는 참 요즘은 그분들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. 집안에 아이들이 노는 방이나 이런 곳에 매트리스를 깔더라고요. 그러면 매트리스. 소음이 굉장히 줄어버리고 아. 어느 순간에 안 들리는 거예요. 아.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죄송해서 저희들이 매트리스를 깔았죠. 근데 소음이 좀 덜하서 해서 아주 안 들립니다.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아, 네.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손 변호사는 무슨 아이디어 네. 없습니까?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제 네. 그동안 그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. 네. 우선은 이제 그 층간 소음이 발생을 줄이려면은 안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. 줄이려면은 좀 건물을 튼튼하게 짓자. 그래서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. 높이고 있고 또 하나가 그럼 예전에 지은 집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그 규정을 정했어요.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는 참아야 되고 그게 넘으면 문제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환경부하고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그 기준을 정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.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널리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요. 아직까지. 그래서 네. 여기까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고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걸 아시면은 분쟁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환경부에서 그 이웃 사이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. 워낙에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담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신고 센터가 있는데요. 네. 여기에 그 상담 신청서를 되게 돼 있어요.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내면은 상담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치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뾰족한 수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매트리스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. 근데 어쨌든 지금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빨리 이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하고요.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